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늘 저의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다른 현실 남매처럼 아웅다웅 하지도 않고 오빠가 무조건 동생이라고 많이 져주고 챙겨주는 편이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를 잘 따르는 편이었어요. 그런 오빠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자주 못 보게 되었어도 항상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챙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내려와서 오빠의 학교 생활 얘기를 들으면서 오빠처럼 최소한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좀 게으른 편이라서 맛만 앞섰죠. 성적 맞춰서 지방 사립대학에 입학했어요. 엄마가 재수해서 다시 인서울대학에 도전하라고 권하시기도 했지만 전 그냥 그 지겨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재수는 포기했었어요. 사실 엄마는 오빠도 서울에서 터전을 잡을 것 같기도 해서 아빠 퇴직 즈음에 서울 근교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이사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재수를 해서라도 인서울대학을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가 그렇게 학교 간판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도 오빠도 명문대에 다니고 부모님의 눈높이도 그 레벨이다 보니 제가 명문대에 다니지는 않지만 최소 인서울대학에 다니는 사람만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학교 사람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팅이 오거나 해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동아리에서 만난 미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술을 좀 사달라고 했어요. 전혀 술 한 잔도 못할 것 같은 여리여리한 애였는데 술 사달라고 하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그 친구 얘기가 꽤나 심각했습니다. 저는 미연이가 그저 좀 잘 사는 집에서 곱게 자란 애라고만 여겼는데 나름의 고민과 애환이 많더라고요. 그런 깊숙한 가정사를 나에게 털어놓다니 새삼 놀랐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저한테 털어놓으면 곡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줄 것 같았다고 했어요. 대충 아버지가 엄마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것이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연이 아버지는 유명 기업을 조기 퇴직하시고 주식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엄마도 미연이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돈은 잘 벌어 오신다고 했어요. 미연이에게는 현재 S대 다니는 범생 오빠가 있다고 했어요. 미연이 오빠가 하도 공부도 잘하고 해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연이 아버지가 엄마를 힘들게 했어도 미연이 엄마는 무조건 참고 사셨답니다. 그러다가 오빠도 서울 학교 보내고 미연이도 다 컸으니 미연이 엄마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미연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미연이 아버지가 엄마를 바깥 출입을 전혀 못하게 하신답니다. 무시하고 엄마 동장 모임에도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 뒤로 미연이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도 팔아버리고 급기야 생활비도 끊어버리셨다고 했어요. 지나치게 엄마에게 집착하고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는 집을 며칠 나가 계셨는데 미연이 아버지가 강제로 사람을 시켜서 엄마를 끌고 와서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고 협박한답니다. 그런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미연이 아버지한테 엄마를 가만 놔두라고 대들고 난리쳐도 끔찍도 안 했는데 계속 대들면 학비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면서 협박하는데 어찌나 기가 세고 고집이 세던지 알아듣게 얘기도 해보고 죽어라고 미연이가 자기 아빠랑 싸우도 봤지만 소용없다네요. 이런 얘기를 미연이 오빠한테 말해줘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서인지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엄마를 놔두고 나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 아버지는 미연이랑 엄마와 함께 마트 가거나 백화점 가거나 카페 가는 것은 말하고 허락받고 가는 건 아무 말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엄마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아빠한테 백화점 간다고 인증샷 보내고 엄마 옷이랑 화장품이랑 구두랑 왕창 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 아버지가 미연이 엄마에게 아빠 명의 그 신용카드를 몰수했지만 미연이에게 아빠 신용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는 그렇게 미연이 아버지 때문에 힘들 때마다 속마음을 저에게 털어놓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 때 미연이가 서울에서 오빠가 내려왔다면서 오빠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익히 들었던 S대 다닌다는 미연이 오빠였죠.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미연이 오빠의 절친인 고등학교 동창 2명과 함께 왔더라고요. 함께 온 미연이 오빠 절친 2명도 S대는 아니어도 명문대 재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빠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관심이 갔어요. 그냥 친한 친구의 오빠로서 밥 사주는 거라서 부담 없이 편하게 얘기도 하고 볼링도 치면서 스스럼 없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사실 미연이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미연이 오빠가 아직 뚜렷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은근슬쩍 나와 엮어주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연이 오빠는 여동생 친구라서 쑥스럽기도 해서 절친 2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미연이 오빠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앞머리가 대머리처럼 이마가 광활했어요. 사실 대머리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나이 들면 금방 대머리가 되겠더라고요. 사실 전 대머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외모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 터였지만 싫은 건 싫은 거더라고요. 미연이는 자꾸 자기 오빠랑 엮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닥 끌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오빠랑 같은 학교에 다닌다던 사람이 마음이 더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서민호였습니다. 친구가 민오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민오빠도 첫 만남에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그 후에 따로 연락이 와서 쭉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다정다감해서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오빠랑 같은 학교 재학생이라서인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미연이 몰래 만나다가 자꾸 미연이가 자기 오빠랑 연결시켜 주려고 애쓰길래 민 오빠랑 사귀고 있다고 말했더니 많이 아쉬워했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드디어 방학이 끝나고 민 오빠는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학기 중에는 전화와 톡으로 서로 사랑을 키웠고 방학 때 여행도 하면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5년 가까이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친오빠한테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고만 말했을 뿐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속이고 민 오빠랑 몰래 여행을 다녀오곤 했기 때문에 들통날까 봐서 남친의 얘기를 일부러 많이 안 했습니다. 결혼 말이 오고 가면 하려고 했었죠. 제가 학교 졸업식 할 때 민 오빠가 제 남자친구라고 정식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렸었고 친오빠는 졸업식 때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해서 남자친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부모님께 친오빠랑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도 첫인상을 아주 좋게 보셨습니다. 민오빠 졸업식 때도 민오빠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벼르고 별렀었는데 하필 민오빠가 취업하려던 곳에 면접이 겹친다고 해서 졸업식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민오빠는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 다니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PC방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기를 원했는데 굳이 사업은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호 오빠는 PC방을 차렸다면서 개업식 겸 해서 오신 민호 오빠의 부모님께 저를 처음 인사를 시켰습니다. 참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었고 PC방 차리는데 적잖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민호 오빠 부모님께서 나서서 결혼을 적극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민호 오빠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성대한 프로포즈를 받았고 약혼 반지 겸 해서 커플 반지를 끼면서 결혼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저희 집에 결혼할 사람으로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처음 친오빠와 대면하게 되었고 민오빠는 친오빠 1년 선배였어요. 서로 같은 학교 선후배가 아니라 친오빠가 엄청 깍듯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은 순조로웠고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때쯤에 미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이 엄마랑 쇼핑몰을 해본다면서 서울 올라갔어요. 처음엔 미연이 아버지랑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 거실로 미연이 엄마랑 아빠 빼고 따로 이사했는데 귀엽고 아빠도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미연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서 푸념하더라고요. 졸업 후 서로 바빠서 통 연락도 못했는데 미연이는 그동안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더 여성스러워졌긴 한데 살이 엄청 많이 빠져서 쇼핑몰을 엄마랑 함께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난 미연이가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 팔짝거리며 좋아했는데 미연이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지했습니다. 좀 의아해서 물었어요. 미연아, 오늘 너 분위기가 좀 다른데?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쇼핑몰도 엄청 바쁜데 일부러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어?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민 오빠랑 결혼할 거냐고요. 그래서 별 싱거운 거 다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애인 사이였는데 결혼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하라고 말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민 오빠는 미연이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미연이 친오빠를 소개시켜 준다고 할 때도 민 오빠를 보고 싶어서 함께 있고픈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민호 오빠도 그 당시에 미연이랑 썸 타는 정도여서 설마 하니 저랑 민호 오빠가 서로 사귀게 될 정도로 발전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미연이는 제가 미연이에게 민호 오빠 얘기를 할 때마다 속이 많이 상했지만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친오빠와 함께 민호 오빠를 자주 만났는데 예전에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서 민 오빠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데도 거절 못하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 친구로서 몇 번 만나서 술도 마시고 가끔씩 밥도 사줬는데 점점 사랑의 감정이 커져갔다고 했어요. 친오빠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내 절친의 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났다면서 그때는 저한테서 떠나서 미연이한테로 돌아오는 줄 착각했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상견례를 한다면서 이젠 결혼하게 되니까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대 따로 만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믿을 수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제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네요. 민 오빠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랍니다. 인서울 삼류대학 출신이라고 했어요. 미연이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친오빠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냥 세 친구 중에 2명은 명문대 출신인데 민 오빠만 명문대가 아니라서 그냥 대충 거짓으로 말한 거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미연이도 명문대 출신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도 충격받았습니다.
미연이 말이 사실이라면 프로포즈 할 때 최소한 밝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미연이는 민오빠가 저랑 사귀면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연이 자신을 진실로 좋아하게 되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했는데, 저랑 결혼한다고 헤어지자고 없는 일처럼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무척 배신감과 속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교 선언을 해도 할 말은 없다면서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미연이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미연이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착각마저 들었어요. 때마침 민호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멍하니 받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이틀 후 주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연이 말을 되새김해보면서 차분히 생각했어요. 과연 미연이 말이 사실일까? 미연이도 내 친구로서 배신한 건데. 뭐야? 이게 사실이라면 친구도 결혼할 남친도 모두 나를 배신한 건데 어째 이런 일이? 저는 미연이를 만난 후 그날 저녁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친오빠에게 민호 오빠가 정말 그 학교를 졸업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1년 선배를 통해서 졸업 앨범을 구해서 오빠가 해당 학과를 다 뒤져봤지만 민호 오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호 오빠한테서 전화 오고 톡 오고 했지만 전화 받지 않았고 톡으로 바빠서 그러니 상견례장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상견례장에는 친오빠와 저 이렇게 단둘이만 참석했습니다. 조금 늦음하게 도착했더니 민오빠 부모님과 여동생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으로 들어가니 모두들 일어나서 반기더군요. 민오빠가 저희 부모님은 왜 안 보이냐고 해서 오늘 나오지 않으신다고 말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상견례에 부모님이 안 나오신다고 또박또박 무표정하게 말하니까 분위기가 싸하게 돌변했습니다. 친오빠가 미리 상견례장에 와 있는 민호 오빠의 부모님을 향해서 목례로 간단히 인사를 하고 잠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은 나오지 마시라고 했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호 오빠의 부모님에게 A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한 게 맞냐고 바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 하냐는 듯이 민오빠 부모님이 민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민오빠가 순간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개졌고 옆에 앉아있던 민오빠의 여동생이 아닌데 지대학 나왔는데요. 그러자 친오빠가 민오빠를 쳐다보며 직접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고 쥐꼬리만하게 얼굴이 빨개져서 말하더군요. 친오빠는 또 우리를 속인 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면서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더군요. 민오빠는 자기 가족들 앞에서 한 살 어린 우리 친오빠를 취조하는 듯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매우 당황하다가 불쾌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오빠는 빤히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것 말고 또 내 동생에게 숨긴 것이 있으면 지금 다 말하세요. 당장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되려 상견례장에 와서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열불나서 말했어요. 정미연이는 왜 갖고 놀다 버렸니? 나랑 사귀다 정미연이랑 붙어 먹었으면 그 애랑 결혼할 일이지 왜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니? 하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 말에 민오빠 부모님도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제가 미연이 말을 꺼내자마자 친오빠 말에 불쾌하다는 태도이더니 바로 태도 바꾸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정했습니다. 미연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다고. 그 애가 먼저 꼬셨다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무슨 힘이 생겼는지 테이블 들어서 엎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이며 유리컵이 무릎 꿇고 있는 민호 오빠에게 떨어졌고 너무 뜻밖으로 제가 화를 내는 것에 놀랐는지 뒷걸음질까지 치더라고요. 저는 똑바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민호 오빠 부모님과 여동생은 깜짝 놀라서 어리벙벙한 표정인데도 아들을 내가 쥐어 박으니까 그래도 자식이라고 말리더라고요. 어디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려? 이 산꺼지 중에 산꺼지가 여기 있었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 나쁜 새끼. 민오빠는 진짜 산꺼지꼴로 바닥에서 내가 무서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 하길래 이 거지 새끼야, 눈 내리 안 깔아? 앞으론 함부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하고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오빠가 뒤따라오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미친 개한테 잘못 물렸다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 뒤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도 신의를 저버렸으니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간판을 속였더라도 최소한 나중에라도 이실 짓고 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를 감히 꼬드겨서 만났다는 그 자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쓰레기 인성입니다. 제가 학교 간판을 따지다가 이렇게 못된 놈을 만난 것 같아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